당신이라면 사랑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명령을 따르시겠습니까? 국정원의 어둠 속 두 요원이 마주한 금지된 사랑.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샵샵샵 한 장. 정보 분석실로 배치된 윤서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낮고 또렷한 목소리. 그 한 문장으로 사무실의 공기가 달라졌다. 정혜주는 서류에서 시선을 들었다. 정보 분석실 배정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암호 해석 전담으로 왔습니다. 단정한 자세, 흔들림 없는 눈빛. 하지만 어딘가에 슬픔이 스며 있었다. 국정원 본청 9층. 사람 냄새보다 전자음이 더 진한 공간. 그 속에서도 그녀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이쪽이 제 자리인가요? 네, 제 옆이네요. 그녀가 앉자 커피 향이 은은히 퍼졌다. 정혜주는 괜히 모니터를 정리하며 말을 돌렸다. 이 일 오래 해보셨습니까? 글쎄요. 오래 했는지 모르겠네요. 다만 오래된 거짓 속에 있었던 건 맞아요. 그 말에 혜준의 손이 잠시 멈췄다. 거짓 속에 있었다. 그 단어가 머릿속에 오래 남았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호기심이 묘하게 자라났다. 며칠 후, 야근이 끝난 새벽, 복도 불빛 아래 서영은 홀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퇴근 안 해요? 정효원은요? 같이 가죠. 짧은 대화였지만 낯선 온기가 스쳤다. 정혜주는 문득 자신이 웃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이 냉혹한 조직 안에서 누군가와 함께 웃는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도 모른 채 샵샵샵 2장. 정효원. 이 문장 번역이 어색하지 않아요? 서영이 조심스레 물었다. 맞아요. 이건 북쪽 표현법이에요. 자연스럽게 고쳤네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오히려 제가 배우네요. 둘은 모니터를 사이에 두고 웃었다. 사무실엔 형광등 소리만 잔잔히 흘렀다. 밤샘 분석이 이어지던 어느 날, 서영이 커피를 내밀었다. 쓴 거 좋아하시죠? 어떻게 알았어요? 표정 보면 다 보여요. 그녀의 말에 정혜주는 살짝 당황했다. 이런 대화는 이곳에서 금기였다. 서로의 표정 읽는 건 정보 분석의 기본이잖아요. 서영이 웃으며 말하자 혜주는 어색하게 웃음을 흘렸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업무보다 그녀의 웃음이 더 중요했다. 새벽 3시, 보고서 초안이 완성됐다. 끝났네요. 네, 드디어요. 둘은 동시에 한숨을 내쉬었다. 서류 더미 위로 손끝이 스쳤다. 짧았지만 서로가 느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둘의 심장은 같은 속도로 뛰고 있었다. 문득 정혜준이 물었다. 이 일 오래 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그녀의 말에 혜준은 잠시 눈을 돌렸다. 지금은 괜찮다 그 말이 왜 그렇게 아프게 들렸을까? 그날 이후 그들은 자주 함께 야근을 했다. 보고서 사이에 오가는 짧은 미소들. 아무 의미 없어야 할 그 순간들이 점점 위험하게 달콤해지고 있었다. 샵샵샵 3장.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저녁. 서류 가방을 든 정혜주는 주차장으로 향하다가 문 앞에서 서영을 보았다. 그녀는 우산을 들지 않은 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비 맞아요. 괜찮아요. 그냥 이 소리가 좋아서요. 그녀의 목소리엔 묘한 평온이 있었다. 하루 종일 모니터만 보다 보니 진짜 세상이 낯설어요. 그래도 이렇게 비를 맞으면 현실이 느껴지잖아요. 정혜주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우산을 폈다. 같이 가요. 감기 걸려요. 이런 배려 익숙하지 않은데요. 저도 이런 말 잘 안 해요. 두 사람은 같은 우산 아래를 걸었다. 말없이. 그러나 서로의 숨결을 느끼며
길 위의 빗방울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다. 신호등 앞에서 서영이 멈췄다. 정요원, 네. 우리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죠? 뭐가요? 이런 평범한 대화요. 그녀의 미소가 흔들렸다. 그 순간 혜주는 알았다. 자신이 이미 선을 넘고 있다는 걸.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말했다.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짧은 정적. 그리고 서영이 그의 어깨에 살짝 기대었다. 비냄새 속에서 숨결이 닿았다. 이렇게 비를 맞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았다. 순간 시간도 임무도 세상도 멈춘 듯했다. 그들의 사랑은 그렇게 시작됐다. 국정원이라는 차가운 벽 안에서 가장 뜨거운 금지의 불씨가 피어올랐다. 샵샵샵 내장. 윤요원. 이건 어디서 나온 자료예요? 정혜준이 서류를 내려놓았다. 서영은 잠시 눈을 깜빡였다. 평양발 교신문 중 일부예요. 어제 새벽 감청 기록에 있던 코드예요. 이상하네, 난 그런 보고 받은 적이 없는데. 아마 다른 라인에서 직접 내려왔을 거예요.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눈을 피했고 혜주는 그 미세한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다. 그날 밤 혜주는 혼자 남아 데이터 로그를 다시 열었다. 시간대가 이상했다. 보고된 시각보다 3시간 앞선 송신 기록. 설마. 심장이 묘하게 쿵 하고 내려앉았다. 모니터 속 코드명 G-7.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낯선 냄새가 풍겼다. 그가 처음 서영을 봤던 날 느꼈던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되살아났다. 다음 날, 어젯밤엔 연락 안 받더군요. 죄송해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요? 네. 대학 동기. 서영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어딘가 어색했다. 눈이 웃지 않았다. 정혜주는 그날부터 서영의 모든 움직임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출근 시간, 통화 기록, 심지어 커피 자판기 앞에서 멈춰 선 횟수까지. 내가 왜 이러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녀를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직감은 늘 옳았다. 늦은 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낯선 목소리. 그가 다가가자 서영이 통화를 끊었다. 누구였어요? 가족이에요. 가족이라면서 왜 목소리를 낮췄어요? 정요원. 지금 저 의심하세요? 아니요, 다만. 그의 말은 끝내 이어지지 않았다. 둘 사이엔 차갑고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다. 사랑이 만든 균열이 서서히 진실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샵샵샵 5장. 야근이 길어진 새벽. 사무실엔 모니터 불빛만 남았다. 정혜주는 서영의 자리를 스치듯 지나치다.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 떠있는 작은 폴더 하나를 보았다. G-7. 익숙한 코드였다. 보고서에서 봤던, 그리고 그녀의 통화 기록 속에서도 들렸던 이름. 그의 손이 멈췄다. 잠깐만. 마우스를 움직이자 암호 입력창이 떴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는 무심코 입력했다. YSY0914 그녀의 생일. 띵 폴더가 열렸다. 화면 속엔 문서 여러 개가 있었다. 남측 요원 보고, 대상 확보, 지령문 초안. 그는 하나를 클릭했다. 지령 대상 JHJ 정해준 접근 성공. 추가 명령 대기 중. 숨이 막혔다. 순간 사무실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다. 눈을 감아도 그 문장이 그대로 떠올랐다. 그녀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창문 밖엔 어둠이 짙었고 먼 산 너머에서 새벽이 서서히 깨어났다. 손이 떨렸다. 총보다 무거운 감정이 손끝에 걸렸다. 윤서영, 당신이 왜?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사라졌다. 그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서영이었다. 아직 안 가셨어요?
네, 자료 좀 보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평온했다. 하지만 혜주는 이제 그 평온함 속에 숨어 있던 냉기를 느꼈다. 그녀가 문을 닫고 나간 뒤 혜주는 화면을 꺼버렸다. 모니터 속 그의 얼굴이 비쳤다. 그 표정엔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오직 공허함만이 있었다. 그리고 그 공허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사랑은 진실보다 약하다는 것을. 샵샵 6장. 지하 주차장은 비 냄새로 가득했다. 형광등이 깜박이며 어둠을 밀어냈다. 정혜주는 서영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G-7. 짧게 던진 단어 하나에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당신 노트북에서 봤어요. 내 이름이 있었어요. 정해준 접근 성공. 그게 뭐죠? 서영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비가 떨어지는 소리만 두 사람 사이를 채웠다. 처음엔 임무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당신이 내 목표였어요. 정보를 빼내야 했죠. 혜준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그래서 다 거짓이었어요? 커피, 웃음, 그 말들 전부. 아니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거짓으로 시작했지만 진심으로 변했어요. 당신을 속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늦었어요. 그는 한 걸음 다가갔다. 상부에 보고하면 당신은 끝이에요. 그래요. 하지만 보고하지 않을 거죠? 왜 그렇게 확신해요? 당신 눈이 말하잖아요. 아직 날 믿고 있다고. 그녀가 손을 뻗었다. 정효원. 난 당신이 나를 믿는 동안만 살아있을 수 있어요. 비가 더 거세졌다. 형광등이 꺼졌다 켜질 때마다 두 사람의 얼굴이 번갈아 보였다. 정혜주는 총을 꺼냈지만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이 너무 사람 같아서. 윤서영. 괜찮아요. 지금은 말하지 말아요. 그녀가 그의 손끝을 스쳤다. 그 짧은 접촉에 총이 천천히 내려갔다. 그날 밤 그는 아무에게도 보고하지 않았다. 단 한 줄의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그녀의 말 한마디만 남았다. 나 진심이었어요. 샵샵 7장. 새벽 3시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정혜주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손에 든 국정원 신분증이 축축히 젖어 있었다. 결국 그는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자 서영이 놀란 얼굴로 서 있었다. 정효원, 이 시간에 왜? 얘기 좀 합시다. 방 안은 어둡고 커튼 사이로 희미한 불빛만 스며들었다. 테이블 위엔 식지 않은 커피, 그리고 반쯤 펼쳐진 책 한 권. 평범한 밤의 풍경이었지만 그들의 대화는 평범할 수 없었다. 상부엔 아직 보고 안 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왜요? 당신을 믿고 싶었어요. 믿는다는 게 뭔데요? 나 같은 사람을? 그냥 당신을 버릴 수 없었어요. 윤서영, 우리 떠납시다. 지금 당장. 그녀는 웃었지만 그 웃음엔 눈물이 섞여 있었다. 어디로요?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릴 받아줄 곳은 없어요. 다 버리면 돼요. 신분도, 직장도, 과거도. 당신만 있으면 돼요. 그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도피예요. 도피라도 좋아요. 당신만 살아있으면. 정효원. 그녀가 천천히 다가와 그의 뺨을 어루만졌다. 당신은 정의로워요. 그런 사람은 나랑 살 수 없어요. 그만해요, 난. 아니요. 그녀가 그의 말을 끊었다. 당신이 나를 구하려 하는 그 마음. 그게 나한테는 형벌이에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도 고마워요. 나 같은 사람에게 누군가 도망치자고 말해줘서. 그녀는 손을 놓았다. 이젠 가요. 당신은 살아야 해요. 그 말에 혜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문이 닫히자 그는 그 문에 이마를 기댔다. 안쪽에서 흐느낌이 새어나왔다. 그 소리가 그 어떤 총성보다 깊고 오래 박혔다. 샵샵 8장. 본청 사무실은 새벽부터 불이 켜져 있었다. 사람 하나 없는 공간. 모니터 불빛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흔들렸다. 정혜주는 며칠째 집에도 가지 않았다. 책상 위엔 식은 커피, 그 옆엔 구겨진 손수건이 있었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빈 보고서 파일을 열었다. 커서가 깜빡였다. 손끝이 떨렸다. 몇 번이나 엔터를 눌렀다가 지웠다. 하지만 결국 그는 타이핑을 시작했다. 요원 윤서영. 정체불명 접선 정황 확인. 감청 로그 G-7과 연관 가능성 있음. 현장 감시 필요. 2차 조치 요청. 짧은 문장 3줄.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그 3줄이 사랑을 죽였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서영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당신은 나를 믿는 동안만 내가 살아있을 수 있어요. 그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한 줄을 덧붙였다. 이 요원은 감정적 판단의 가능성 있음. 그 문장은 마치 스스로를 고발하는 고백 같았다. 손가락이 멈췄다. 엔터키 위에서 오래 머물렀다. 누르면 끝이다. 하지만 그는 결국 눌렀다. 띵, 전송 완료. 모니터 하단에 보고 수신 확인. 메시지가 떴다. 그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전화벨이 울렸다. 알겠습니다.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손끝이 식어 있었다. 책상 위에 2잔의 머그컵. 하나는 자신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엔 입술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가 천천히 그 컵을 쥐었다. 이제 당신을 문서로만 기억해야 하나요? 정적 속에서 커서가 다시 깜빡였다. 그 깜빡임이 마치 심장의 마지막 맥박처럼 보였다. 샵샵 9장. 조용한 아파트 복도. 정혜주는 문 앞에 서 있었다. 주머니 안엔 권총 한 자루, 가슴 속엔 보고서 한 줄이 맴돌았다. 목표 제거. 그 문장이 그를 이곳으로 이끌었다. 문이 열렸다. 서영이 평온한 얼굴로 서 있었다. 왔군요.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는 목소리를 낮췄다. 그래요. 그럴 줄 알았어요. 도망칠 수도 있었잖아요. 도망친들 어디로 가겠어요. 내가 이미 끝난 사람인데. 그녀는 조용히 거실로 걸어가 커튼을 열었다. 비가 막 그친 도시에 불빛이 들어왔다. 정효원. 우리 처음 만난 날 기억나요? 잊을 리가요. 그땐 내가 당신을 속이고 있었죠. 그런데 당신은 내게 진심이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게 내 죄예요. 혜주는 총을 꺼내 들었다. 손끝이 떨렸다. 이 명령 거부하면 나도 끝나요. 그럼 끝내요. 우린 처음부터 그런 운명이었잖아요. 그녀가 한 발 다가왔다. 그래도 한 가지는 알아줬으면 해요. 뭐요? 나는 마지막까지 당신을 사랑했어요. 짧은 침묵, 그리고 두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모든 말이 필요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방아쇠가 당겨졌다. 짧은 총성. 그리고 정적. 서영의 몸이 무너졌다. 그는 그녀를 품에 안았다. 미안해, 윤서영. 그의 손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었다. 이제 거짓말 안 해도 되겠네. 두 번째 총성이 울렸다. 창밖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서류 한 장이 책상 위에서 바람에 흩날렸다. 요원 윤서영 보고서 완료. 그러나 아무도 몰랐다. 그 문서에 적히지 않은 한 문장. 그녀를 사랑했다. 그녀의 이름은 윤서영. 그리고 그를 무너뜨린 마지막 단어는 사랑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